나마스칼. 안녕하세요 여러분, 금빛나입니다. 오늘은 오디시 모형과 벨리 댄스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도 모형을 한다, 인도 춤을 춘다 라고 처음 뵙는 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흔히 벨리 댄스요? 인도에 대해서 좀 더 아시는 분들은 그 영화에 나오는 볼리우드 댄스 그거 말이죠? 아니면 동남아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 보통은 한 여기까지였는데 최근에 들어서 한 가지가 더 늘었습니다. 영화 알라딘에 나오는 벨리 댄스, 볼리우드 댄스, 동남아의 춤, 알라딘 영화에 나오는 춤은 저의 오디시 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춤이 벨리 댄스이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시와 벨리 댄스를 비교하기 위해서 벨리 댄스를 직접 전문적으로 추시는 분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좀 벨리 댄스 안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장르의 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하나여서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딱 단정 짓기에는 좀 많이 힘든 점이 분명히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벨리라고 딱 묶을 때 그 커다란 범주랑 그리고 오디시, 이렇게 두 가지를 묶어서 좀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탄생지입니다. 네, 오디시 그리고 인도 고전무용은 물론 인도에서 태어났죠. 그에 반해서 벨리 댄스는 이렇게 딱 한 곳이 아니라 좀 여러 군데에서 두루두루 이렇게 분포해서 태어난 것 같아요. 제일 유명한 곳이 이집트, 그리고 터키, 레바논이 있고 1980년대에는 미국에서 또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랍권, 중동권에서 벨리 댄스는 태어났지만 그닥 그렇게 종교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오디시 그리고 인도 고전 무용은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종교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원 무용, 신전 무용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이 사원은 어디의 사원이냐? 인도에는 정말 다양한 종교 체계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힌두교의 신전을 의미합니다. 이 사원무용, 종교무용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을 위한 춤, 신께 봉헌하는 춤, 또는 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사실 더 근본적으로 보자면 신의 길을 다시 기억하고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춤입니다. 이때 신의 길이라고 말을 할 때 이 신은 우리가 좀 요즘 흔히 보통 생각하는 그 서양의 신과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힌두 사상,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신의 개념에 대해서는 또 다른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신의 길이라고 할 때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좋은 길, 네, 또는 올바른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좋은 길이 뭐야? 올바른 길이 뭐야? 앞으로만 막 달려가고 막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뒤돌아서 이제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또는 내 안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무엇이 빠졌는지, 그리고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것? 네, 그게 좋은 길입니다. 네, 이렇게 나를 돌아본다든지 이런 것은 막 왁작지껄하고 시끄럽고 막 북적북적 그럴 때는 좀 돌아보기가 힘들죠. 워낙에 외부의 시선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좀 조용하고 고요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 고전 무용에서는 조용하고 고요한 자세, 조용하고 고요한 마음가짐을 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무용을 보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에 반해서 벨리 댄스는 정말 인간의 흥을 위한, 우리들의 흥, 우리들의 삶의 희노애락을 표현하고, 그렇죠, 엔터테인먼트. 그래서 막 흥이 납니다. 보다 보면은 정말 손뼉도 치게 되고 휘파람도 불게 되고, 아니면 정말 몸이 막 들썩들썩 같이 막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한참 막 흥이 무르익으면 무용수가 어떤 즉흥적인 요소를 많이, 즉흥춤을 많이 추게 되기도 하고, 그런 면을 굉장히 높이 평가한다기도 합니다. 인도 고전 무용에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고전적인 전통적인 의미에서는 그런 즉흥은 없어요. 안무가 탁 짜여 있는 대로, 탁 레퍼토리가 짜여 있는 속에서 표현을 하는 것이죠. 마치 악보가 이렇게 베토벤 작곡가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그 악보가 있잖아요. 그 악보를 A 연주자, B 연주자, C 연주자가 연주를 하는 것이죠. 그렇듯이 이 안무가가 딱 마련해 놓은 세상을 이제 무용수가 구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막 흥이 오르면 관객과 무용수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때로는 그래서 관객이 무대 위에 올라오기도 하고, 무대 위에 있던 무용수가 밖으로 나가서 관객석으로 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관객과 무용수, 퍼포머의 공연자의 그 거리감이 많이 좁혀지고 하나가 된다고도 하는데요. 인도 고전 무용에서는 관객과 무용수의 거리는 항상 거리두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몸의 움직임, 신체의 테크닉에서는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가 춤을 출 때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발톱 끝까지 모두가 춤을 추죠. 다 신체를 쓰는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더 반복을 하고 더 강조를 하고 더 자주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벨리 댄스의 경우는 보면 이 골반, 힙, 허리 이쪽 부분을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상체 위주의 동작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디시의 경우에는 골반을 쓰면 안 됩니다. 네. 골반과 엉덩이 이쪽 움직임은 사실 오디시뿐만 아니라 인도 고전 무용, 8개의 인도 고전 무용 모두 골반, 엉덩이, 허리를 쓰면 안 돼요. 오디시의 경우는 그 대신에 토르소를 쓰죠. 힙과 어깨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 어깨를 이렇게 쓰는 것도 아니고 힙을 쓰는 것도 아니고 가슴, 이 토르소 부분을 쓰는 건데요. 8개의 인도 고전 무용 중에서 오직 오디시에만 있는 움직임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뭐죠? 오디시 오디시는 토르소를 움직이기도 하지만 하체, 아주 강한 하체가 필요합니다. 기본 자세 1번 저거, 기본 자세 2번 뜨리번거에서 보면 아실 수 있듯이 스쿼트 자세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어요. 스쿼트 채로 춤을 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마 자세 아시죠? 네. 그리고 발의 움직임, 스텝의 움직임을 한번 보시면 인도 고전 무용은 모두가 다 이렇게 바닥이 있으면 발바닥, 맨발로 탁 쳐서 탁탁탁 소리를 내요. 그런데 벨리 댄스의 경우에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까치발을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사뿐사뿐, 네, 굉장히 가볍게 스텝을 밟고, 그 이유가 아마도
사막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모래가 있는 곳이라서 이렇게 누르면 당연히 소리도 나지 않을 뿐더러 이렇게 사뿐사뿐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발은 그러하고 상체 위주로 움직임이 발달하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것 말고도 의상의 측면에서도 한번 알아볼 수 있는데요. 벨리 댄스는 여성의 아름다운 신체를 강조하는 움직임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 의상은 그 움직임을 더욱더 돋보이게끔 해주는 의상을 입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의상이 이제 형성이 되었다면, 인도 고전무용의 경우에는 인도 전통의 의상,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입었던 그 전통복을 춤으로 가져왔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전통복에. 하나는 도띠라는 것입니다. 남성들의 의상이긴 하나 예전에는 여성들도 같이 입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리입니다. 여성 전통복 사리. 이 두 가지 의상을 춤복으로 만든 것이죠. 이 외에도 해당 춤에 대한 기원이나 목적, 원리나 사용법 등에 대해 정교하게 기재하여 놓은 경전, 그러니까 춤의 지표가 되는 오래되고 권위 있는 경전이 있는가 하는 것도 차이점의 하나로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디시, 인도 고전무용, 그리고 벨리 댄스를 조목조목 조금 비교를 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세요? 이제는 좀 헷갈리지 않으시겠죠?